오늘 또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농객이신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독보적인 이런 표현을 이제는 좀 빼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그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리는 풀 같은 그런 법관들인 줄 요사이 판사들이 그렇게 바뀐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날 헌재 예. 파면 결정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임명직이 그 사건은요 역사에 앞으로 이렇게 기록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난이자 오동훈의 난이고 더 나아가서 임명직이 선출직을 쫓아낸 대사건이다. 네. 왜 임명직이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마 민주당은 지난번에 친명횡재 비명횡사 그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50% 이상은 이게 간택을 한 공천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30% 정도는 이게 비대위원장이 간택을 한 공천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임명직입니다. 그 스스로 나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이래서 출마를 해서 네. 당선되는 형식은 취했지만 예. 사실은 임명직이죠. 그 그러네요. 임명직이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네.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대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파면을 할 만한 이 사유가 당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없었잖아요. 예, 제가 법률가로서 가면 말하건데 그건 역시 통칭입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칭인데 그것도 차버리잖아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이거 뭐 더 얘기 길게 해봤자 우리 그 청취자들이 다 듣기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곽종근의 증언, 홍장훈의 증언을 증언 능력을 부여를 하더라고 이게. 네. 내가 정말 문영배라는 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네. 소수 의견 하나도 내지 않은 그 헌법재판관들을 그 순간부터 경멸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곽종근의 음성 녹음 파일이 폭로가 됐잖아요. 네. 20년지기 친구에게 네.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네. 안 하면 내란죄를 엮어버리겠다. 그런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해보거나 네. 원래 헌재소법 32조에 위반해서 수사 기록을 다 받아놓고 네. 그리고 그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받았는데 그 본인의 그 증언의 증거 능력 자체를 본인이 나 오염됐습니다 하는 걸 폭로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랬으면 법률가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거는 다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국헌문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정의보다는 개인이 부귀영화가 더 좋은 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판관이고 이 법관 전에 판관이라면 그건 그 사회는 이미 썩은 사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학계 석학이신 그 훔볼트상을 받으신 허영 교수님이 직접 의견서를 썼잖아요. 이게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이게 사기 탄핵 아니냐 이 의견도 개진을 하셨고 그리고 이건 통생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탄핵에 파면에 이르게 될 정도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그런 의견서 석학이 된 의견서조차도 이런 지하에 차버린 건 다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소수 의견이 한 명도 없다는 데 대해서 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전용배가 나가면서 김형두의 등을 쓰다듬고 두드렸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 한 장의 사진은 네.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요구의 사진이 될 겁니다. 네, 예언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천년은 내려갈 사진이에요. 너 마음고생 많았지 뭐 이런 거 고마워 뭐 이런 거겠죠. 내 말대로 따라줘서 고마워. 예, 고마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가 등을 두드렸겠죠. 속상해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는 저는 내가
반드시 주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내가 그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변호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법관을 경면해 본 게 정말 손이 꼽을 정도입니다. 명확히 팔려간 증거를 내가 가졌을 때 정말 경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경멸합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할 테니까 나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합니다.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뭐 어떻든 이번에 마용주, 마은혁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이 성이 똑같아요. 예, 이 그 희승인데 쌍마 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분들도 이념 성향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명이 보류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나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를 나부터 불신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은 굉장히 클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명색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데 여기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3명이 전부 다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오동훈에게 묻습니다. 그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질 않았습니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판사입니까? 그게 과연 법관이에요? 나 아니라고 봐요. 그는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정치인이라고 못 부르겠죠.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다.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다. 예. 그 역시 그 판사 3명 누구든지 저를 고발하십시오. 처벌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에게 묻는데 불법 영장으로 구속이 돼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도 문영배는 심판정에 초수기까지 갖다 놓았어요. 내가 여기서도 내가 한 2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심판정이라면 그건 카프카가 쓴 심판에 나오는 심판정보다 더 못한 심판정입니다. 내가 그 김영두 헌재 재판관을 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법조계에서 늘 신망이 높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후보도 또 대법관 후보도 늘 거론이 됐던 분이다. 그리고 아마 차기 헌재소장 이름으로 또 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제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나이브하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사이 대선 전국이 벌어지니까 네. 뭐 여러 후보들 전화 통화도 할 기회가 있고 이러는데 네.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분들조차도 내가 옛날처럼 그냥 격이 없이 내가 대하지를 못하겠어요. 전 변호사님 그렇다고 스스로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책은 안 할랍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끝까지 믿고자 했던 전원책 변호사님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네. 뭐 헌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네. 이제 보수 4명 네.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 4명에 들어가는 분이 조한창 정영식이잖아요. 네. 그분이 보수였습니까? 헌법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결정문을 썼다고 하면 내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게 됩니까? 나는 딴 건 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곽종근의 정언에 정근 능력을 부여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6시간 만에 헌법에 순응했단 말이에요.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한 그 사건을 두고 내란죄로 엮어버리는 그 사태에 아무도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모두 하는데 소속에는 아무도 내지 않은 데 대해서 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들은 과연 판사들인가? 응? 이게 무슨 그 회계 교육을 받았나? 적어도 소수견이 나왔으면 이렇게 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소수견이라도 한두 명이 개진을 했다면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소수견 하나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몽골 상태에서 그 판결한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내뿐이 아니라 헌법학계 적어도 석학들이 다들 의견을 개진했고 심지어 허영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의견서를 직접 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가 딱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우리가 그 탄핵소추를 보면서 이 탄핵소추 재판 적어도 1년은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법 이론적으로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여부가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만 헌법재판소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뭔가 그 나중에 국회 측 변호인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죄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원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 그래 뭔가 물밑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로 그때부터 일각이 이미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회 측. 국회 측이란 민주당 측입니다. 민주당 측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도 공정하지 못하다. 가령 내란죄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하고 사전에 오고 간 그 대화가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저 헌법재판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떻든 아무튼 그래서 내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니, 이제 그런데요.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 읽어보면 네. 내란죄 다 인정한 겁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내란 행위 자체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나는 거꾸로 형사 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헌법재판소 더 상위 법원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정문을 과연 어떻게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냐는 그 문제가 남아있다고 봐요. 아니요. 나는 이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중식이 더 급하다는 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것이 어떤 실체를 두고 이재명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란의 수계라는 사람은 이미 탄핵을 당해서 파면돼 있고 그다음에 그 졸개라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속 수감돼 있는데 아니, 무슨 내란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삼성 장군이 4사람이나 구속이 됐고 사성 장군도 한 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되지 않았다. 이 내란 종식이 더 급하다. 이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아마도 이 조기 대선 당일날까지 6월 3일까지. 예, 6월 3일까지 끌고 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6월 3일 날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기면 비로소 내란은 종식됐다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그때 패배를 하면 내란은 지금도 계속 뜨고 있다. 이쪽 지지자들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네. 예, 여론조사를 지지자들이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그 비율이 비율이 고만고만한 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키가 다 작아지잖아요. 네, 다 네. 도토리 키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이 역투표를 의심하는 가령 이 최근 갤럽에서 뭐 어떤 데서 의뢰를 한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1등 했어요. 전 의원이 네. 1등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 그런데 그거 보면 거기서 밑에 나와요. 보수층에서는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중도 저쪽층에서 왕창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인정합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역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그 사회적 기본 법안 뭐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이런 걸 제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확장력은 있다. 확장력. 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확장력 있는 후보들을 뽑자면은 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이런 이름들을 그런데 거론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지금 내가 왜 이게
그 두 분에게 그 한동훈 그 안철수 아니 세 사람 그 유승민, 한동훈, 유승민까지 한유승민. 왜 내가 얘기를 한 거하면 일단 배신자 프레임이 본인들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네. 유승민은 딴 분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김무성을 배신자라고 부른 것보다는 유승민에게 왜 타깃이 가는지 압니까? 박근혜가 직접 키워줬잖아요. 예, 유승민은 박근혜가 키웠고 김무성은 YS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렇네요. 예. 자기를 키운 사람에게 예. 등을 돌려야 예. 이제 진짜 딱지가 딱 붙는 배신이잖아요. 거구나. 그래 등에 칼 꼽는 브루투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검찰 선배로서 계속 키우고 검사를 예. 어느 날 그냥 법무장관. 윤석열 맨이었잖아요. 네. 그래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요. 예. 예, 일선 지검장 하면 아, 알아본 그때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법무부 장관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멀쩡한 김기현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졌다. 그게 어디 김기현 책임입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대로 공천을 밀어붙인 건 용산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당내 이른바 셀럽 정치인들이 모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격차로 떨어졌거든요. 그 17%포인트 차이. 예,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네. 그 김기현이 멱살 끌리다시피 해서 끌리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안 내려오니까 인용한 선생을 졸지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내서버렸잖아요. 용산에서. 맞습니다. 이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내려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내려오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보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 잘못한 거예요. 뭐 윤 대통령이 판단을 했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 그대로 정치를 잘못 들은 겁니다. 한동훈에게 전략과 정책이 있었다면 아주 성공적인 일이 됐을 수도 있죠. 성공적인 후계 작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에게는 어떤 전략도 정책도 없고 색한놀이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권력에 대해드는 것으로서 자기 인기를 올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문재인에게 혜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중적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네. 뭐 어떻든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이분이 과거에 3차장 할 때 보수 인사를 뭐 2,000명을 불러들여서 200명을 구속시켰다. 그다음에 선거를 말아먹었다. 이런 것보다 나 더 놀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당황해서 두 번째 당화를 발표했을 때 네. 어총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을 자백했다. 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대로 탄핵 소추로 연결이 됐고 만약에 한동훈이 끝까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덤비들었으면 오늘 이 사태는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없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진작 내란죄를 정말 빼내고 비상계엄 선포행위 하나만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했으면 안철수가 얘기했잖아요. 난 그럼 안 찍었다. 과연 204표가 나왔을까요? 200표를 넘었을까요? 난 우리 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걸 그대로 이 각하 사유로 보지 않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도 아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뺐는데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재의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헌법을 무슨 만화책으로 배운 겁니까? 자,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 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이번 주 할 예정이거나 지금 검토 중인 사람을 다 합하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14명 같으면 네. 적어도 아마 최종 진짜 그 출마를 할 사람들은 아마 10명은 넘겠죠. 네. 10명은 넘는다고 보는데 컷오프가 뭐 되고 예. 예, 결국은 한 4명이 최종선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것부터 빨리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12명이었는데 그걸 8명까지로 잘랐다가 다시 4명으로 예. 줄였고 예. 4명 중에 1명을 나중에 뽑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을 좀 들이더라도 네. 좀 그 국민적 신뢰감이 있는 그런 면접조사 전문기관인 이 갤럽과 MBS 뭐 이런 걸 쓰든지 네. 적어도 ARS나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ARS 조사는. 그래서 그도 뭐 지금은 직접 이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컷오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네. 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건 다 동의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우리 손이 꼽는 분들이 한 5명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하면 또 나머지 분들은 속상해할 텐데 그런데 뭐 다들 알잖아요. 뭐 이번에도 이 국민 여론 100%는 못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역투표가 가능할 테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예. 이제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갤럽 여론조사를 봐서도 본인에게 가장 예, 유리하니까.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또 그리고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는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당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니까 예, 전혀 아니죠. 그렇군요. 예, 가령 캘리포니아주든 뭐든 예, 다 당원 투표를 한 다음에 당원 등록을 한 다음에 네.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블랭킷 오픈 프라이머리 뭐 글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예, 능숙하지 않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도 않잖아요. 여론조사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감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네. 이게 14명이라 하지만 예. 대부분이 지자체장들 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다음 공천을 지자체장 공천에 네. 자기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음. 방법으로 나는 출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북지사 4사람인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그런 데는 사람이 또 이게 충남지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지사 예. 김태흠, 예, 김태흠도 예, 있고. 충남지사 그런 그런데- 5명 지금 거론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사표를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인데 안철수는 나이는 젊은데 네, 하도 옛날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 이번에 이제-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 이 안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안철수가 밀려버리면요. 네. 또 그 다음에 대선 주자 또 나오면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해 버릴 거예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네.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탄핵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쪽 민주당 계열에서 가 있다 거기서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분이잖아요. 네. 그렇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이미 사실상 캠프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이미 모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쪽으로 가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목격은 했습니다. 그쪽에서 왜 연락이 자주 온다는 소문이 아니 있었는데 털어 예. 놓으시죠. 아니 나는 예.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김문수 다 친해요. 네. 다 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던데. 아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사실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그리고 네. 당선을 위해서라면 홍준표 장관은 네. 홍준표 시장은 네. 이제 내놓고 나 이제 마지막이야. 어. 내놓고 이제 마지막 상경열차를 타고 있어 나는 네. 이제 이러고 올라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홍준표의 경우에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럴 거예요. 준비를 해왔다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내가 보기로는 지금 세 사람 중에 홍준표, 김문수 이 두 사람 네. 그리고 그 출마 선언을 나는 할 것으로 보는 나경원 네.
이 정도 분들은 네. 정책 공부는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누구를 내서도 나는 이재명과 진정을 벌이면 이긴다고 봐요. 네. 이게 통일만 된다면 나 이긴다고 봐요. 오세훈은 빠집니까? 그래서 오세훈은 지금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명태균 리스크? 명태균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뭐 드러내놓고 나서 오세훈을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네. 가령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은 수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으로 봐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 엄청난 이 대구복구라고 합니까? 그걸 만난 거지. 아. 차가 막 달려나가는데 네. 앞에 큰 대구복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쾅 이래버린 거예요. 아이. 그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의 정치적 그 후원자였던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네. 그 명태균과 오락가락한 것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왕창 덮어서버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근데 본인은 황당하죠. 몰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주자들 중에 사실상 가장 먼저 대선을 준비해온 사람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을 때부터 다 목표를 이제 대권으로 잡고 네. 열심히 정책 공부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개발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아이디어도 많아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또 한번 한 핸들 했다가 또 한 번 왕창 얻어맞은 거죠. 네. 지금 이게 번역을 치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집값 올리는 네. 주범이 되어버리면 네. 그거는 현직 대통령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문재인이 무너지고 노무현이 무너진 것은 네. 김수현입니까? 이 그분이 그 사회수석을 하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아. 그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집값 정책을 23가지인가 25가지인가 내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집값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빈부 격차를 더 늘려버린 거예요. 격차가 더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행복감을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행복지수 있잖아요. 국가 네. 행복지수 이걸 보면 네팔이나 코스타리카가 1등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부탄. 네. 부탄이 왜 1등을 하겠어요. 그거 보면 옆집에 1,000원 벌어. 나는 500원 벌어. 네. 가난한 나는. 네. 그러니까 내보다 아주 부자라 봤자 2배밖에 못 벌어. 네. 먹고 사는 건 비싸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잘 사는 대한민국은 옆집에는 1년에 연봉이 3억이야. 네. 난 근데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돼. 아이고. 이 격차 있잖아요. 예. 이 격차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나 3천만 원을 버니까 네팔에 있는 부자보다는 10배로 내가 많이 벌고 있거든. 근데 네팔에 있는 부자보다 는 훨씬 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땅 산 그 땅이 값이 2배로 뛰면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고 싶은 거죠. 아니 맹장염 걸리는 거지. 맹장염 멀쩡한 맹장에 사촌이 땅을 사서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한데 그 땅이 값이 2배가 올랐다니. 아니 어떻든 저는 그리고 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까지 포함을 합시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이분이 과연 올곧은 보수주의자인가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어쨌든 오세훈까지 나는 이런 분들 중에 만약 주자가 나온다면 나는 내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박수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책도 괜찮고 그리고 물론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책들을 펴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분들 같으면 이 나라를 맡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 하나같이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격차를 줄이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정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대통령감이라고 예. 말할 수 있다. 예, 있다는. 나는 그래서 이분들은 지자체장들을 빼서 그분들 때문에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그래프에 여론조사 그래프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안심은 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왕 좀 젊은 주자들 가령
그 윤상현도 좀 끼어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 국민의힘 경선이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이 처음에 이제 컷오프를 과연 몇 명을 시키고 마지막 예,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네. 컷오프를 한 번으로 그칠 거예요. 아. 그러면 최종 주자를 3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나 그런 게 무슨 궁금해요. 지난번엔 4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령 최종 나는 솔직히 말해서 최종 주자를 좀 줄여서 한 3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명 정도로. 예, 그래야만 더 선명해지고 빅3. 예, 선명해지고 그리고 예, 미리 그 확실하게 각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컷오프에 떨어지더라도 네. 조금 또 섭섭해하지 말고 네. 다 우리가 힘을 모을 것. 네. 지금 적은 반대편에 있다. 네. 적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장수를 뽑는 게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예, 개헌 임기 단축 이 약속해라. 그럼 뭐 중임제를 해서 다시 한번 출마하는 건 좋은데 네. 개헌과 임기 단축 이 헌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식상한다. 그리고 선거에 이기려면 첫 번째 공약은 개헌과 임기 단축. 두 번째 임기 단축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난 3년만 하겠다. 예. 대통령 당선되면 3년도 난 내가 보기엔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개헌과 임기 단축을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못하는 일. 예. 이재명은 그거 지금 공약 못하잖아요. 이재명은 개헌이랄까 벌쩍 뛰죠. 네. 자기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오고 만약에 임기 단축 같은 건 더 생각을 못 하죠. 그렇네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엄청난데 네. 그걸 오랫동안 뭉개면서 네. 법을 바꾸든지 해서 네.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만약 당선이 됐을 경우에 네. 3년을 부족하다.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해? 말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두 번째 공약은 끝번합니다. 여기 있을 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예, 지금 2030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수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게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나머지 계획 문제는 다 나중에 하고 노동 계획을 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약만 제대로 내세워도 나는 이긴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원래 김대중 고문에게 컨닝을 자주 합니다. 어쩐지. 그런 생각이 좀 멀리 보잖아요. 네. 네, 늘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이제 자주 의견을 듣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이게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왜 임기 단축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대중이 원하는 것은 변화예요. 가장 큰 변화는 야. 현재의 대통령제 이 윤석열 대통령제에서 워낙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또 얘기하라 하면 또 강의가 될 판이고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제가 사실은 그 잘만 운용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어자도 못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파멸돼 버린 거예요. 네. 지금 권력은 국회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다수의 폭정이란 말로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정치 초년병들이 돼서 그렇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라인 어느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어느 쪽에서도 선거 패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직접 그런 워딩들이 있었잖아요. 선거하면 좀 진들 저분들 어떠냐 하는 맞아요. 그런 워딩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과반수만 넘었어도 네. 이제 법안 나라 제대로 통과를 못하고 똘똘 민주당이 뭉치면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이건 192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 이러니까 이쪽에서 8명만 반란표를 던지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8명 반란표를 이끈 사람이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어디 가서 누구를 원망을 또 못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게 문제예요. 네. 다음 대선에 있잖아요. 예. 문제는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저쪽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뭐 김경수 출마하고 김두관도 출마하고 한다 이러지만 무조건 그거는 이재명 후보예요. 줄놀이다? 이재명 후보가 네. 끝까지 들고 나올 프레임이 뭐겠어요? 아까 내란이라고 얘기했죠. 네. 내란은 일부분입니다. 끝까지 물고 때릴 프레임 음. 그건 뭐겠어요? 김건희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김건희를 들고 흔들 거예요. 이번 선거도 김건희 선거로 칠 예, 그렇죠. 김건희를 검찰청에 분리드린 걸 예. 앞에 포토라인에 사진 확 찍도록 해서 등장시킬 것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포토라인에 쫙 찍어 이번에는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고 이런 거 없겠네요. 없죠. 예. 예, 그 모든 영예 그리고 이런 게 병무하는 거 빼놓고 이제 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방송 아니 카메라가 파면된 날 있잖아요. 네. 파면된 날 저녁 때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가 아크로비스타거든요. 예. 그 앞에 기자들이 양쪽 문 쪽으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날 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 그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아유. 알았는지 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유튜브들까지 네. 엄청나게 모이가 인산인해였어요. 하.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 대선 해봤자 2달이잖아요. 네. 이제 2달도 아닙니다. 그 네. 2달 동안 이재명이 물고 나올 프레임은 너 내란죄. 근데 이건 잘 안 먹히들 겁니다. 이제. 그럼 먹히들 게 뭐예요? 가장 감성적으로 민감하게 먹히들 게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대선 끝날 때까지 해외에 좀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마 출국 정치시겠죠. 그 출국 금지돼 있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지금 당장 서울 고금에서 네.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단 아니 말이에요. 검토 중이지 그 명품백 뭐 예. 등등 뭐 저기 뭡니까 디올 저 빼고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다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예, 그 무혐의- 그러면 외국 나갈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무혐의 처리돼서 올라가 있는데 네. 올라가 저 항고 중인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번 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해외에 좀 나가 계신다 한들 이 제가 보기로는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가 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죠. 지난번에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가요? 그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런데 그 뭐 풀었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못 봤으니까. 형사 재판도 형사 재판의 피고인도 사정 있으면 해외 나갈 수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 이재명이 네. 이 좋은 호재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재판을 윤 대통령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네. 그 앞으로 이 정인이 3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아이고. 윤 대통령이 카메라에 쓰고 또 선거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어떻든 이용이 됩니다. 네. 특히 이게 그 정부 방송 뉴스에는 도배가 될 거예요. 네. 그 멘트들 봤죠. 네. 멘트가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유튜브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조사를 받으러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특히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또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또 이제 있어요. 검찰청 정문을 통해서 예. 포토라인에 서고 명태균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출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2번 했대요 이미. 네. 이 직접 전화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서울지검에서 근데 김건희 여사 육성 녹취 또 공개되기 예, 시작하고 예. 그거 연일 방송에서 틀어대고 예, 황금폰 그 털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 그 포토라인에 쓰게 되고 만에 하나라도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오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한득수 대망론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우리 그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예. 저에게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득수 외에는 확실한 이길 카드가 없다. 그리고 한득수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 예. 임기 단축, 임기 아 최소한,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임기 네.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예. 그리고 개헌을 한다. 네. 그 말을 누가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그 말을 하면 왠지 믿음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한덕수가 또
이 경제관료 출신 아니냐. 네. 그리고 이 관세 전쟁, 음. 이 무역 전쟁에서 관세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카드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덕수가 나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짧게 해서 다음 그 공화국을 무사히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물러날 테니까 나를 좀 쓰세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요새 여기저기 만나는 네. 모임마다 그 사실 또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한덕수 대망론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런데 이 한덕수 그 총리가 어제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자기는 선거를 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선거를 잘 관리하겠다는 말은 나는 출마 안 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이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는 아마 그 안에 내조를 하는 그 부인도 그 남편이 대망론에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의 괜찮은 후보군이 아니겠느냐. 나오려면 빨리 적어도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는 판단을 해 줘서 주말을 우리가 네. 이런 걸 갖고 카드를 들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는 들고 오래 고민할 때 재미가 있거든요. 네. 이 내놓고 이제 결판이 나버리면 싱거워지잖아요. 윤석열이가 있어야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이 있어야 윤석열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한두 번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에 그 조기 대선이 확실히 되어 버렸고 네. 이게 사실은 일극체제로 대항마가 없어요. 네. 대항마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건 뭐 완벽한 후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겠지만 솔직히 김이 빠져버린 후보가 됩니다. 하. 맥주 그렇네요. 일찍 따면 김이 빠져요. 네, 네. 맥주가 굉장히 싱겁게 돼버려요. 나중에 막상 먹으려고 하면 네. 맥주 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쪽의 전략도 난 네. 뭔가 문제가 있다. 난 아.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만약에 그 이재명 쪽에 똑똑한 참모가 있다 그러면 네. 아마 이렇게 그 지금 워딩 하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작 일찍이 네. 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네. 뭐 은행장도 불러 모으고 외국 그 대사들도 만나서 국기를 꽂아놓고 얘기도 하고 네. 유발 하라리도 만나고. 예, 유발 하라리를 만나는데 그게 더 웃기는 얘기예요. 유발 하라리야말로 가장 이게 AI 시대 때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면 유발 하라리겠지만 유발 하라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포퓰리스트 정치주의자입니다. 이게 그 포퓰리스트라고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벌칙 뜰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의 약점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중들이 좋아하는 말만 찾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계셨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네. 이 이재명은 안 돼. 그때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지금 때문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보수를 괴멸시켰던 그 수사 책임자였어요. 네.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박영수 특검에.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그 이제 박근혜 재판이 다 끝나니까 검찰총장으로 영진을 시켰는데 네. 그 조국이라는 존재를 두고 헤딩을 한 바람에 대중 인기를 얻고 다른 데서 창당을 하려다가 보수에서 이 정진석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모시고 와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도 마지못해 윤석열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유모라는 분과 함께 KBS에서 6회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다. 사실은 이 선거가 좋은 선거가 되려면 이
굿 일렉션이 되려면 정말 최선이 없을 때 사선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정말 좋은 선거인데 네. 이건 우리가 최악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다.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그 저쪽에서는 최악을 윤석열로 보고 차악을 이재명으로 본 것이고 이쪽은 이재명을 최악을 보고 최악으로 보고 차악으로 윤석열을 봐서 윤석열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나는 그런 게임은 이제 아니라고 봐요. 아, 예. 최악과 차악의 선택은 아니다. 아, 네.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쪽은 굿, 이쪽은 bad. 우리 미국 영화 있잖아요. The good, the bad, the ugly. 네. 있네. good. 여기는 the bad and the ugly. 네. 둘 다. 아, 이게 법인카드로 이 공사를 구분 못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추하게 봐요. 진짜 추하게 봅니다. 나는 그 말이 안 되게 봐요. 내가 이게 특정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후보가 되면 이런 비난도 못 합니다. 선거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왜 지금 비판하는가 하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입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자기 샴푸를 사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막 우리가 이게 착오로 조사님 제사상도 예. 법인카드로 마련을 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할지 몰라도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선거 기간 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이 될까요? 나 안 된다고 봐요. 유일하게 내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전부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에 올라가는데 속도진을 벌렸단 말이에요. 예. 이제 아마 재판부가 배당이 돼서 지금 심리 시작됐을 거예요. 네. 여기서 나는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아니면 좋다. 뭐 무죄 맞다. 이래서 상고기각이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걸 5월 말에 내려달라. 예, 그걸 빨리 내려달라. 적어도 5월 한 20일까지는 한 20일까지는? 15일까지는 내려달라.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나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거 간단하죠. 지금 뭐 상고법원에서 예. 서류를 송달하려고 그래도 이재명 피고인이 글쎄. 안 받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계속 또 안 받고 또 일주일간이나 또 버티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예. 아이고 참. 송달로 시켜버린다. 예. 이 내가 보면요. 정말 이게 자신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것 같았으면 찾아가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안 받잖아요. 네. 또 계속 송달로 쉽게 말하면 그 소속 서류가 접수 통지서인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또 진행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만약에 5월 한 15일까지라도 일단 그걸 받아야 그때부터 대법원이 예. 이제 재판부도 배당을 하고 그렇단 시작할 거 말이에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만약에 5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버리면 뭐 아니 말로 파기환송이라도 해서 유죄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버리잖아요. 예. 그럼 난리 나버리죠.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선거는. 선거가 뭐가 없어요. 끝나버리죠. 이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무조건 대법원 그 상고 그걸 늦춰야 된다. 무조건 늦춰야 된다. 그게 최선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늦출 길은 없어요. 자기들이 뭐 상고 유서를 늦게 낼 수도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이쪽에 검찰에서 상고 유서를 보고 답변서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 기한이 일주일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들이 늦출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